안녕하세요. 건강한 창업 아카데미 안홍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건강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답변 드리는 내용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창업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점포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좀 감안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건강원에서 만들어진 즙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중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즙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즙으로 해서 만들어진 즙이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건강원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즙 같은 경우에는 중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탕이라고 하면 일정 시간을 끓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료에 이제 추출해내서 재료를 물을 넣고 추출을 하거나, 혹은 이제 과일 채소 같은 경우는 물을 넣지 않고도 이렇게 가열을 해서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중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이제 가열을 하지 않고 그 재료를 분쇄해서 착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즙이 만들어지면 꼭 뭐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냉장 보관을 꼭 하시지 않더라도 베란다, 이제 햇빛이 직접적으로 비치지 않은 곳에만 보관을 하셔도 충분히 이제 보관 기간만큼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생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열을 하지 않고, 가열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온도로 살균할 수 있을 정도만 가열을 했기 때문에 중탕에서 만들어진 즙에 비해서는 보관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즙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냉장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고, 냉장 보관에서 또 어떤 일부 제품들은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 창업자분들에게 이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정확히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중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즙은 그냥 실온에서 보관하셔도 되고, 그리고 생즙으로 만들어진 즙은 냉장 보관을 해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탕으로 만들어진 즙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온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하고 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뭐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생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살균할 때 이 온도에 따라서 어떤 제품들은 보관 기간이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제품도 있고, 어떤 제품들은 이제 조금 높은 온도에서 살균을 했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갑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탕으로 해서 이제 가열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에 비해서는 이제 현저하게 보관 기간이 좀 짧아질 수가 있어요.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뭐 냉장이든 실온이든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팩이 부풀어 오르는 경우는 거의 상했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 있는 추출액이 상해가지고 이제 가스가 생기면서 팩이 이렇게 팽창을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팩이 부풀어 오르면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상했다고 간주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제품 구매하신 곳 이제 건강원에다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왜 그런지, 혹은 이제 반품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뭐 환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팩이 부풀어 오른 팩은 드시면 안 됩니다. 팩을 잘라가지고 팩채로 직접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컵에 따라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침전물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파는 제품, 이런 주스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액상으로 혼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침전물이 없죠. 찌꺼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원에서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할 때는 주 원료, 그러니까 재료를 넣고 물을 넣고 이렇게 끓여서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생즙 같은 경우는 원물을 분쇄를 해서 착즙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침전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료에 따라서
혹은 이제 제품에 따라서 침전물이 더 발생이 되는 이제 재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침전물이 덜 발생을 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건강원에서는 즙을 생산을 하면서 이 여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찌꺼기가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걸름망을 또 싸고 두세 차례 싸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소비자분들이 드시면서 이 침전물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침전물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걸러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뿐이지, 이 가공 과정 그리고 제품의 원리의 특성상 침전물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 건강원에서 만들어지는 즙은 이 액상 혼합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제 제품을 만들고 포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연적으로 숙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성하는 과정에서 침전물이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이제 홍삼 액기스 같은 경우에도 침전물이 없는 제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삼을 넣고 물을 넣고 끓여서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침전물이 생깁니다. 재료에 따라서 침전물이 덜하고 더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재료들은 대부분 침전물이 약간씩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침전물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찌꺼기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찌꺼기라고 이제 보시기보다는 이 침전물까지도 즙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이 건강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런 내용을 한 4가지 정도 간추려 가지고 답변을 드려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라는 특성상 저희가 나름대로 질의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 마음같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라이브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을 보면 건강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제 건강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모든 분들과 좀 이제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바로 이제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해 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그런 것은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좀 모아뒀다가 생방송을 하면서 그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도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건강원 창업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p to hold your